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낙폭 좀 두드러졌던 코스닥, 오늘은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밤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보다는 경기 정상화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혼란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선장님, 이정수 위원님 계시잖아요. 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쪼개고 있지만 그래도 1분 1초가 부족하죠. 자, 아쉬우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유럽 증시에서는 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우리 증시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좀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기술주보다는 소비주가 답일까요? 계속 소비주 보셔야 돼요. 계속 소비주 보셔야 되고요. 지금 수급이 꼬여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픈줄이 죽은 건 아닙니다. 일부러 누르는 거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들의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왔다 그랬는데 자,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무슨 얘기 꺼내요?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얘기 꺼내죠. 올라갈 때는 바로 경기 정상화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 회복 기대감. 제가 이 얘기가 한 100번 정도 나올 거라고 지난주 미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뭐 유가 얘기, 그다음에 환율 얘기, 뭐 이런 얘기들로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얘기 1년 내내 우려먹어요. 1년 내내 우려먹으면 지나고 나가 보면 별거 아닌데 차라리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금리 인상 우려로 계속 시장이 빠질 때 그냥 금리 인상 차라리 제가 해버리라 그랬어요. 해버리면 오를 거라고. 정말로 그때 당시 2016년도, 17년도 금리 인상을 차라리 때려버린 거 어떡합니까? 시장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매를 맞을 거면은 그냥 미리 매를 맞는 게 나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럼 뭐 테이퍼링,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로 인해서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빼지는 않고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뭐 매일 똑같아요. 지금 박스권이요. 박스권이고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도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급락이 나오질 않아요. 그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14,000 쪽으로 얘네들은 시도를 할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 얘네들은 방향성이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단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내일, 모레 급락이 나올 거냐? 급락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려면 여기서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은 기술주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아졌다. 가치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 기술주들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뭔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거나 우상방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자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가격도
지금 낸드 프레시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하고 있어서 뭐 IT 섹터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전망이라든지 뭐 나쁠 건 없는데 왜 안 움직인다? 이유 없어요, 그냥 안 움직인다. 그러면 꼭 이유를 꼭 대야 된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누르는 겁니다. 실적 좋고 미래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움직인다?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팝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장비주도 뭐 후성뿐만 아니라 뭐 네페스, 뭐 자화전자,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가 나오고 있다?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건데 매도하다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싸지면 갈 때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갔는데 그럼 지금 당장은 그러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뭐 무슨 밑 빠진 독에다가 물 계속 붓지 말고요. 그냥 IT 부품주들은 갈 때 되면 그때 가서 갈 거니까 그냥 냅두시고 지금은 소비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비주 보면 계속 소비주들은 좋아요, 지금. 오늘도 보면 소비주들 지금 호텔 관광업종들 지금 3% 4%대 강세죠. 거기다가 GKL, 강원랜드 지금 3% 4%대 강세죠. 이거 다 여러분들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래서 지금 소비주를 해야 돼. 지금 백화점도 강세지, 거기다가 음식업종도 화장품도 강세지, 거기다가 지금 엔터주들도 요즘에 강세죠. 엔터주들도 강세죠. 뭐 등등등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근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다 소비주로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소비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소비주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슬슬 여러분들한테 슬슬 얘기할 때가 이제 3월달, 4월달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이 매집형으로 해서 7월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정말 늦으면 11월이었지만 이거 11월까지는 가지도 않고 지금 봐서는 6월, 7월 안에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도요, SM이라든지 YG엔터, 그다음에 JYP 이쪽의 업종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대요. 코스닥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면은 결국 걔네들이 많이 사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업종부터 해가지고 뭐 소비주, 소비재주부터 해서 화장품, 뭐 카지노, 여행, 뭐 항공주, 뭐 등등등등 해갖고 쭉 소비주들 있잖아요. 그쪽 애들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시점, 미국에는 7월 4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11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앞서서 그래서 6월 달, 7월 달, 8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휘날레를 치고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겠죠,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하게 돈이 어디로 가? 주시장 들어오지 않으면 뭐 저쪽으로 가겠죠. 다 뭐 소비하는 데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거고 영화를 안 보던 사람들도 영화를 보러 갈 거고, 그렇죠? 극장 안 가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경기장이라든지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뭐 등등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주들이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 그걸로 인해서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겠죠. 뉴스에서도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동요가 돼서 다들 이제 나가서 이제 갖고 이제 뭐 하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주식도 또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올라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소비주를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올해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매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주라는 애들은 싹 다 갈 것 같아요. 나중에서는. 지금은 제일 늦게 잘 안 움직이는 쪽이 그동안에서 좀 보면은 화장품 쪽이 제일 늦게 움직이는데 나중에서는 화장품들도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소비주들 위주로 해서는 계속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천덕꾸러기 IT 섹터가 문제죠. 그래서 IT 섹터도 갈 때가 되면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수는 3,200시도 뭐 아직 40포인트 남았습니다. 가려면 얼마든지 맘먹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3,200 안착시도 이번 주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 박스권입니다. 급락할 걱정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먼저는 소비주로. 그래서 제가 소비주 섹터의 비중을 그다음에 IT 비중을 3 이렇게 4월 달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333이었죠. 그래서 소비주, 민감주 336, 그다음에 IT 섹터 3, 나머지 1은 여러분들 맘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의 비중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이따가도 폐역 종목으로 소비주 섹터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항공주 쪽이거든요. 어떤 쪽인지 좀 이따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고 결국은 여행 소비라든지 항공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소비주들 계속 순환매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죠. 뭐 벌써 일부 지역 그치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비가 내리면 좀 기분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 상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소비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될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는데요. 3.3%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편입이 됐었던 키스트. 어제 이 연예주들 굉장히 움직임 좋았었는데 키스트 2%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항공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자,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뭐 이번 주도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비주가 좋을 거죠. 소비주를 해야 된다고. 소비주의 비중이 더 많으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전 내년도 사실은 소비주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섹터가 바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소비주 대해서도 계속 가는 업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애들도 있을 텐데 지금 다 대부분 다 아직까지 바닥에 있어서 왜 소비주들은 왜 바닥에 있었느냐? 뭐 물어봐봤자 이만 아프죠. 소비주들이 왜 작년에서 왜 안 좋았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업장이 폐쇄될 정도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호텔이든 카지노든 뭐 항공이든 거의 뭐 안 망했으면 다행일 정도로 뭐 아예 소비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않고 소비가 안 되니까 뭐 영화관 여러분 가보셨어요? 거의 뭐 없다라 그러죠. 가면은 영화관 가면은 초창기 때는 딱 영화를 상영하면 보는 사람이 거의 뭐 텅텅 빈대요. 그 상황이 1년이 넘게 됐으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최근에서 뭐 이제 200만 명, 뭐 300만 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작년에서는 뭐 거의 뭐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뭐 거의 가면 거의 역적, 그렇죠? 역적식으로 거의 그런데 왜 가냐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소비라든지 뭐 모일 수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소비주들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망하는 상황들로 그러니까 그 종목 내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겪은 거고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건데 기준 플러스 그동안 이제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불황에서 이제 적자에서도 안 좋을 때에서도 이제 흑자가 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나는 경우들도 그래서 웃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작년에 있었었는데 불행형 흑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있었었는데 지금 기저효과 플러스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아직 저는 폭발했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점점 움직이다가 원래 주식이라는 1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하면서 나중에서 폭발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도 과거에 그랬고요. 화장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강했다는 끝이 아니에요. 과거 1000%씩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처음에서는 100%, 200% 정도만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횡보를 조정을 받다가 그다음부터는 바닥 대비 300%, 400% 올라갑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이면 그때부터 600%, 700%, 1000% 올라갑니다. 그럼 1000%에서 이제 2000% 갈 거냐 말 거냐 해서 거기서 대부분 상투를 치고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내는 이제 급등주의 흐름들이었는데 과거에 게임주가 그랬고요. 과거에 뭐 지금 있는 2차 전지주들도 뭐 그런 식으로 과거에 2015년도부터 보게 되면 바닥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2차 전지도 그랬고 과거에 게임주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그랬는데 소비주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 바닥에 있을 때 왜냐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겪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고 그리고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린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주에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내년에는 비행기표 돈 줘도 못 산다. 이게 제목인데 올 추석 해외여행에
무슨 비행기 그 석이 1억에 완판이 됐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인터파크 추석 여행 펀딩인데 200석이 1억에 지금 완판이 됐고, 그다음에 뭐 골프 투어 신혼여행 상품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호텔 숙박권이 15억에 팔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거 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상품들을 내놓는데 안 팔리면은 문제죠.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상품들을 내놓으면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격리가 풀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런 게 풀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해외여행 가려면은 점프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그럼 비행기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이제부터 슬슬 봐야 되지 않나. 뭐 불과 이제 뭐 길어봤자 제가 볼 때는 뭐 길어봤자 올 12월 달 전에서는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빠르면은 뭐 7월 달, 8월 달 정도에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은 늦게 보더라도 뭐 11월 달,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시작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7월에서 뭐 11월 사이, 뭐 12월 사이라고 하면 절반만 나와도 한 9월 딱 추석 근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모아가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항공주들도 뭐 잘못 까딱했으면 작년에 없어질 뻔했죠. 뭐 워낙 적자가 심해가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거는 없더라고요. 망하지는 않았고 잘들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이제 좋을 시기만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도 여행 관련주들, 먼저는 뭐 여행 관련주하고 백화점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항공주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래서 그 항공주들 좀 이따 아시아나항공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공략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뭐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얘기도 여러분들 이미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전일날 있었던 소비주 엔터주인 키이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14,100원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14,100원일걸요. 14,100원에서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금 수익률은 2.5%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 이제 뭐 여기서 한 호가만 올라가면 3% 달성이거든요. 지금 소비주들이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규칙 자체가 3%만 수익이 나도 절반은 팔고, 욕심이 많으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없으면 뭐 70%를 팔든 99%를 팔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냥 3% 정도 수익이 나면 이제 3% 됐겠네요. 14,500원이니까 수익이 났죠? 그러면 3% 달성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반하세요. 아니면 99%를 팔든가. 팔고 나서 오늘의 폐역 종목 가격 들어오면 그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50% 이하에 있는 종목은 욕심을 내도 되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면은 이제 열심히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 소비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줘야, 그렇죠? 물론 시장이 지금 안 움직여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부분들은 뭐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든지 지금 이거 말고도 살만한 종목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소비주들이 뭐 엔터주들도 소비주지만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강해지죠. 롯데관광개발, 뭐 하나투어 종고점 다시 돌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어의 지금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시장의 대장이다, 주도주자의 느낌으로 가는 건데, 얘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시가총액이 이거 갖고는 없습니다. 1조 갖고는 이거하고 어떻게 삼성전자하고 이게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저쪽 애들은 거의 뭐 최근에서도 뭐 400조 이상 내는 애들이고, 하나투어는 1조밖에 되질 않는 애들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수익률 싸움은 얘가 이겨요. 근데 대장 싸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큰 놈이 세요. 그래서 대장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쪽 업종의 대장은 가능하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여행주들 속에서의 대장주는 맞는데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얼마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게 그런 거고, 얘가 움직인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거나 뭐 IT가 급등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삼성자가 막 10%, 20%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도 급등을 하고 다른 업종들도 급등을 하죠. 그게 대장주의 위험인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강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투어는
그러니까 종목만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따지지 않고 종목만 보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이면서 그리고 예혼자 상승장이죠, 그렇죠? 예혼자 상승장에 근데 소비주들이 이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여주는 게 소비주들이 나는 강하다라는 거를 얘가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강하냐? 모르죠. 뭐 계속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행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뭐 여행 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 막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뭐 여행, 뭐 이렇게 뭐 기사들이 나오고 그 뉴스 기사에 보면 뭐 연합뉴스든 YTN이든 아니면 뭐 그런 기사들 보면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화면 나가잖아요. 자료화면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공항 자료화면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붐비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자료화면 뭐 하와이라든지 괌 거기 이제 관광객들 막 붐비는 거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나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몰리게 되면 당연히 여행 관련주들이 간다죠. 그래서 저는 올 여름 그다음 올 겨울 주들뿐만 아니라 요 여행 관련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이 잘 움직여주니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왜 얘네들이 가지 하는 사람이 모를까봐 그런 사람들 없겠죠.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도 잘 가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역 종목 드렸던 건데 얘도 지금 3% 달성이 됐습니다. 아까 됐어요. 아까 되고 얘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고점 돌파해서 여길 돌파해서 얘네들도 그 여행 갈 못지않게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못지않게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쭉 올라가듯이 지금 바닥에서 45,000가 거의 한 70% 80% 올라가듯이 하나 투어 올라가듯이 강원랜드도 전고점을 뚫고 똑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백신 여건 만들어주고 뭐 유럽과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꼭 뭐 닫겠습니까? 열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맞은 사람들끼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여행들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카지노 쪽도 다시 붐빌 거고 그러면 실적들이 다시 좋아질 거고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강원랜드도 오늘 지금 거의 5% 가까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럼 GKL도 당연히 전고점을 얘도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차트들이 얘네들이 다 기대가 되는 애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쪽 카지노 관련주들이 올 연말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GKL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또 얘기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런 상태에서 제가 추천했었어요. 현대제철을 작년에 4월 달인가 달에 작년에 4월 달 4월 달에 여기서 4월 달 3월 달 여기입니다. 완전 날바닥에 있길래 어떤 마음으로 추천했냐면 철강주들은 바닥을 쳤고 뭐 이거 사놓으면 빠지진 않을 거고 가긴 가겠지. 50% 갈지 200%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긴 갈 겁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줬어요. 그리고 다른 철강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대제철을 사라. 포스코도 좋고 동국제약도 좋고 풍산도 좋고 고려아연도 좋지만 다 좋지만 딴 거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현대제철이 다 커버를 하니까. 왜냐하면 포스코처럼 무겁지도 않고요. 목표치도 크고요. 그리고 그 업종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면 다른 애들 가고 다른 애들 가면 얘가 가니까 그냥 얘가 하나만 사라고 작년에 그냥 철강주는 얘 하나로 그냥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만 사라, 철강주는. 그리고 이거는 갈 거다. 했는데 이때 당시가 50% 올라갈 때였는데 이게 최근에 고점까지 이게 200 몇십 프로? 230%. 230%를 간 거예요, 얘가. 230%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현대제철 왜 그 자리 추천했어요? 봐봐요. 이걸 해라, 큰 하락엔자인데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빠져 있죠. 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바로 요 위치. 그래서 작년에 이거 19,000원에 추천했거든요. 19,000원에서 이 방송에 추천했던 그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230% 올라갔죠. 똑같습니다. GKL도 크게 보면 딱 그 하락 N자에다가 완전 날바닥에 빠지진 않을 거고 얘도 어쨌든 간에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라는 느낌으로 지금 추천을 최근에 했던 건데
못 가도 뭐 30% 50%는 갈 거고 잘 가면 200% 가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현대제철하고 얘가 3만 원만 가면 80%고 원래 자리대로 가면 4만 원 가면 뭐 110% 되는 거고 현대제철보다는 목표치가 좀 작네요. 그래도 위치와 모양들은 그래도 비슷하죠. 많이 빠졌고 그렇게 해서 뭐 3만 원과 4만 원 불가능한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주들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강원랜드나 그다음에 GK레일이나 파라다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3% 수익이 나왔겠죠. 나왔겠지만 욕심을 내서 그러니까 원칙상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에서 원칙상 어쩔 수 없이 50%를 팔아랍니다. 팔아야 되지만 나머지 50%는 이건 GK에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3만 원, 4만 원까지. 목표치가 크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서 실리콘웍스라든지 에로티베컴 추천했던 것들 바닥에 있다가 50% 팔고 다 종목들이 200%, 뭐 150%, 130%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 자리니까 이게 쉬지 않고 뭐 한 달 만에 140%, 뭐 150%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리콘웍스 그때 당시 작년에서 추천할 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번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작년에 바닥에서 찔끔찔끔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횡보 아주 징그럽게 아주 그냥 횡보를 한 5개월 6개월 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거지 처음서부터 수익을 바로 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 올라갈 때까지 이게 횡보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GKL도 아마 이 구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GKL도 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징그럽게 안 움직이면서 버티는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렇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주. 그래서 지금 뭐 카드 관련주들, 뭐 여행 관련주들, 뭐 화장품 뭐 등등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바닥에 있는 쪽들은 소비주들은 만만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표역 종목 아시아나항공.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 16,0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조정을 받으면 15,600원 이하로 공략을 하세요.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움직이는 이에서는 좀 전에 다 충분히 다 설명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차트가 강하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그럼 이 항공주들이 왜 움직이느냐? 여행 규제가 풀릴 겁니다. 풀릴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예요. 작년에 해서 여행을 하도 못 가갖고 항공사들이 다들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완판 소식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는 거 보면 지금보다는 좋을 거니까. 그럼 주가 위치를 봐봐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주가 위치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 대한항공에 흡수합병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좋으니까. 과거에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사주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항공 섹터들이 이제 좋아질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제 제 가치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올라가겠죠. 어쨌든 흡수합병이 되든 합병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싸게 사세요. 싸게. 16,000원에서 사지 마시고 싸게 15,6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사이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이정수 위원님 아시아나항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1,600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아시아나항공 튀어오르고 있는데 좀 저렴한 가격에 진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도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캠시스요. 캠시스. 네.
캠시스. 뭐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이거.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320원. 3,320원에 비중은요? 네네. 30%요. 30%. 자, 네. 30%. 자,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손절은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주가도 뭐 굉장히 떠 있는 거는 아니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섹터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아, 예요. 그래서 이전에서 바닥에서 작년서부터 해서는 괜찮았어요. 뭐 주가 흐름도 바닥에 있었고 뭐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게 지금 빠진 거 보면은 지금 완벽하게 좀 꼬이면서 그리고 최근에 IT 부품줄이 죄다 밀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네. 지금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꼬이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 지금 빠지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은 손절매를 어떻게 좀 유도를 하려고 네. 그러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그리고 이거는 신용까지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신용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아직 신용 비율은 5.5%면은 뭐 작다는 아니고 뭐 그렇다 많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긴데 신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라고 해서 1억이 네. 있으면 그걸 더 살 수가 있어요. 아, 빚으로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증권사에서 대출을 대출을 받아서. 근데 한 그럼 3% 이게- 정도 이하면은 뭐 별로 괜찮은데 5%가 좀 넘어가면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5%, 뭐 8%짜리도 있는데요. 뭐 신용 비율. 그래서 뭐 5.5%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적도 잠깐 볼까요? 근데 워낙 많이 빠져서 이거를 지금에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고 네. 안 가는 게 좀 답답하니까 원금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IT 섹터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소비주들은 오늘도 보면 소비주들은 5%, 3%, 2% 잘 가요. 아,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과거에 IT에서 나왔던 흐름. 네. 2차 전지 잠만 자고 일어나면 5%, 7% 혹은 17%막 급등 나오고 했던 흐름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흐름들이 지금은 소비주에서 나와요. 과거에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카메라, 자율주행 그러면은 막 급등했잖아요, 막. 네. 그 흐름들이 지금은 소비주에서 나오려 그래요. 아직 뭐 소비주들이 뭐 잠자고 일어났더니 뭐 17%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들이 완벽하게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바뀌면- 지금 이쪽에 있는 종목이 나쁘지는 않은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버티세요. 지금 전저점 자리가 1,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럼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년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 뭐 카메라,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게 다 한 묶음이잖아요. 네. 이게 이 전망이 나쁘지는 않아요. 전망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 전망들이 다시 좋아지면서 내년과 내년에서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떨어지는 게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면서 한번 버텨보세요 한번. 아, 그러면 더 담지 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빠질 때 반대로 저쪽 소비주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 이 빠지면 소비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소비주들을 예를 들어 정말 징그럽게 움직이면 올 12월 달까지 주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 지금서부터 200% 올라가고 뭐 아까 카지노 관련주도 지금서부터 200% 가는 거예요. 걔네들 200% 올라갈 때 동안 12월 달까지 200% 올라가는 동안 IT 부품주들 12월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안 되겠다. 네. 이제라도 소비주 사야겠다. 왜냐하면 소비주를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여행 다니고 막 하는 막 자료화면들을 막 보고, 그다음에 소비주의 실적들이 막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 막 소비주들 살아난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안 되겠다. 이제라도 소비주 사야겠네라고 들어오겠죠. 네. 그때가 이제 IT 매집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금 빼고 있는 거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이게 12월 달까지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 주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반등을 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좋은데 일부러 누르는 것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좀 괘씸해서라도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자꾸 빠지니까 오마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된다라고 된다 봐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IT주들이 주도주로 올라오게 되면 이거 차트 바닥이잖아요. 나중에 네. 4,000원도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시기가 소비주만 몰려요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정수님 사랑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사마 페인트요. 사막 페인트 네. 11,400원에 20%. 11,400원의 비중은 20%시고 네네. 최근에 페인트주들이 이제 그 경기 민감주, 건설주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재건축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페인트주들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잘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밀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건설주가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가지고 좋은 거는 맞을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해외 건설 수주량도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네. 재건축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선거들이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내년에 네. 그러면 전략들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건설 경기를 살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거기다 네. 풀어놓으면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가정들이 또 이제 그 월급들이 또 쌓이고 그렇죠? 경기가 또 돌아가면 또 살아나고 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은 부분은 저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웃긴 게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업종들은 죄다 거꾸로 움직여요. 네. 반도체 그렇죠. 백신도 그렇죠. 남북교역업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마다 지금 다 거꾸로 움직여주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시간 두고 박스권을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윗골이 지금 2개 달렸죠. 네네. 지금 위에를 지금 당장은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어쨌든 수익이고 다시 들어주면 14,000원에서 14,500원 쪽으로 올라오면 일단은 절반과 절반 이상을 팔아버리세요.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수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정고점을 만약에 이게 저는 돌파도 가능하다.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증권주랑 건설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돌파를 못하면 계속 박스권이 있으면 소비주가 유리해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건설주들이라든지 저쪽에 움직이려면은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모양만,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강하고 좋거든요. 오늘 네. 또 움직이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서 건설주나 아니면 뭐 페인트 관련주나 이쪽 애들도 뭐 내일서부터 다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때 욕심내지 말고 14,000원에서 14,500원에서 한번 팔아줬다가 네네. 그렇죠? 팔아줬다가 네네. 그럼 선생님 더 빠지지는 않을까요? 걱정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 뭘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네. 하지 마세요. 네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중간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는 비가 좀 그쳤을까요? 오늘 비도 내리고 좀 날도 흐리고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에는 파란 빗물 안 튀도록 이정수 위원님이 든든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도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좀 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아시아나항공,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높을 때 사지 말고 저렴할 때 사시라고 15,600원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타점 좀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나 데 그래도 9시 반 지나면서부터는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6%가량 상승하면서 3,160원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강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현재 0.9%가량 상승하면서 956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매 방향성을 계속해서 좀 탐색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외국인이 좀 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제가 포인트 좀 제대로 짚었을까요? 그냥 소비주 하면 돼요, 소비주. 소비주 하면 됩니다. 지수는 어차피 급락이 없으면 갈 종목들은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도 유럽 시장이 올라도 답답한 증시 계속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증시가 처음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 다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종목들이 알아서 갔어요. 알아서 갈 때가 되면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답답한 증시를 만든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다 보면 갈 때가 되면 가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가고 유럽 시장 가고 하는 거에 불허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 올라가는 것만큼 뒤늦게 쫓아갑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빨리빨리 안 쫓아가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쟤네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이제 징그럽게 아주 그냥 그렇죠? 아주 답답했으니까 올라가면 금방금방 또 판단 말이에요. 버티는 사람들도 10% 20% 올라가 버립니다. 반면에 너무 쉽게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대담해져 가지고 20% 올라가도 안 팔고 50% 올라가도 안 팔고 100%도 안 팔죠. 세력들이 강하게 올려도 안 파니까. 그래서 쉽게 올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팝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올리면 거의 대부분 30% 안쪽에선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30% 갖다 한번 흔들어 버리면 또 빠질까 봐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이 튀어오르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특히 소비주들 그동안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소비주들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 좀 이따 공개 방송을 할 때 소비주들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답답한 IT 부품주들 징그럽게 안 가죠? 오늘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저거 계속 여러분들 물타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적당선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다 소비주로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IT주들이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그게 크게 빠지는 거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소비주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소비주들과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는 소비주들이 제일 좋을 거고 소비주들이 계속 좋을 거고 제가 이 소비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4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소비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타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저기 사에서 소비주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 그랬죠. 제가 이 얘기도 4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소비주 없으면 안 된다. 소비주부터 사야 된다. 소비주가 없으면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때가 한번 조정받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 전까지는 계속 소비주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막 얘기들이 좋은 호재들이 막 터지게 되면 그때서는 소비주를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그런 타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말을 좀 해주고 있는데 더 저 갖고는 지수를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사야 되고 지수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3,200 뭐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닌데 아직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겠죠. 소비주가 더 강한 거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남은 얘기 더 해드리면 되겠고 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 자 마찬가지 IT와 마찬가지로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얼마든지 현대모비스도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안 가는 거겠어요? 지금 고점에서 1, 2, 3, 4, 5개월 정도 빠졌죠. 이제 거의 개인들이 지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지칠 만큼 다 지쳤고 이제 시간 싸움이죠. 뭐 이제 누가 더 잘 버티냐 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수가 3,200을 안착을 하고 3,266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 그때는 갈 겁니다. 근데 그때 언제 움직일지는 그거는 몰라요. 어쨌든 3,200까지 안착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제 돌파를 하는 거는 세력들의 생각의 의도예요. 돌파를 하는 거는 세력들의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가 되면 얘네들이 세력들의 생각이 지수를 위로 땡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얘네들이 펼친 거거든요. 그럼 지수를 땡기려면 지수 관련주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이런 애들을 땡기겠죠. 그래서 지수가 돌파가 되면 그때가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보시고 지금은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니까 그냥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그래 세워라 내워라 안 가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올라가려면 지수가 3,266을 뚫으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추가 매수 좀 해볼까?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박스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면 손절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33만 원에서 빠졌으면은 벌써 한 근 16% 빠졌으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석 달 내내 그냥 요 가격에서 그대로 있겠거니. 그렇죠? 많이 빠지면 뭐 26만 원까지 내려오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갖고 그냥.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갈 때가 되면 얘도 알아서 이제 움직이면 어느덧 31만 원 가고 어느덧 32만 원 가고 어느덧 33만 원 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찾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문자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SK네트워크스. 요거는 아까 현대모비스보다는 조금 더 차트가 좀 강하게 보이는데 거래량이 좀 없지만 이거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6,600원. 이거 고점에서 물려갖고 이거 6,600원이면은 한 몇 년 전에 물려서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밀리면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전해요, 생각보다. 밀리면 5,200원 쪽으로 당장은 안 밀릴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나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세요.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좀 잘 가면 8,000원, 가도 7,000원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600원 이상에서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8,000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초장기적인 목표치는 12,000원 이상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있는 종목이라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아요. 1조 3천억짜리 종목이고 최근에 뭐 수소차에 대한 뭐 이슈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자원 관련주 뭐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안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계속 매집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갈 때가 되면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묻어놓고 그냥 가져가시는데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적으로 10,000원 이상 보세요, 그냥. 뭐 당장은 뭐 8,0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0원 이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의 아미코젠. 자, 매수 가격은 37,500원의 비중은 10%이고 소비주 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이런 차트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뭐 4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만 원 올라갈 때 고민 좀 하세요. 4만 원에서 팔고 다시 싸게 살 건지 아니면 욕심내고 N자 목표치로 한 4만 5천 원까지 노릴 건지 뭐 거래량 패턴과 차트 패턴은 다 괜찮은데 지금 수급이 꼬였어요.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고 개인들이 좀 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려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과 다 뭐 사는 줄 알아요? 소비주 삽니다. 소비주를 다 사요. 뭐 백화점부터 해서 뭐 카지노라든지 이쪽만 사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사고 있는 쪽은 저쪽 카지노 관련주 쪽이나 저쪽에 소비주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계속 파는 쪽은 아니라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7, 80점 정도 아미코젠은. 근데 소비주들은 뭐 GKR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다 빨갛죠. 연기금이 계속 사든가 금융투자자가 계속 사든가 아니면 강원랜드도 이렇게 빨갛게 연기금이 계속 사든가 기관이 계속 사든가 금융투자자 계속 사든가 아니면 호텔신라도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사든가 기관이 계속 사든가 뭔가를 계속 사주는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쪽은 차트가 비슷하면은 소비주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아미코젠이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차트 패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보유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3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N자 목표치는 45,000원, 짧게 보면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마무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소비주들이 그동안 제가 계속 4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IT보다는 소비주 쪽이 훨씬 더 말씀을 드렸고
소비주가 앞으로도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계속 이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강하게 움직이면 이쪽이 주도주로 등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해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소비주들 여러분들 조금 움직여 야 이거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안 사야지. 요거 여러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나중에서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 다 갔습니다. 방송 정리해야 할 텐데요. 자,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오늘 이정수 위원님이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참여 링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